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중국 해군의 아주 기념비적인 군함이에요. 중국 해군 현대화의 그냥 초석을 깔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군함인데, 이게 조금 많은 또 우여곡절 변화가 또 있습니다. 자, 20년 만에 환골탈태입니다. 중국 051B 선전급 구축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기의 아시죠? 문화혁명입니다. 그럴듯한 해군력이 갖고 싶었던 독재자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요. 이때 이제 소련하고 막 국경 분쟁도 하고 이제 사이도 안 좋아졌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해군이 이제 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 유아칭 제독의 아이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제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지금 현장 지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 고속장만 탈 거냐 해. 그럴듯한 배 좀 갖고 와라 해. 이제 이래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군에서 볼멘 소리로, 아니 그럴듯한 배 만들 기술자 너님이 다 죽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문화인문 시대에 하여튼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사람 다 그냥 홍위병들이 죽여버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국은 소련에서 갖고 왔던 오사급, 코마급 이런 아주 작은 고속정들로만 가진 이 연안 해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양 해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배 좀 갖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소련이 이 고틀링급 구축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틀링급 구축함 위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생겨도 사실은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던 기어링급 구축함, 미국이 2차 대전 때 썼던 그 구축함 아니겠습니까? 그걸 소련이 본따서 만든 게 고틀링급 구축함인데, 그걸 중국이 다시 본따서 만든 게 이 051 루다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 애초에 이제 베낀 이 베이스 자체가 거의 2차 대전 스타일이니까, 그 2차 대전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군함을 1968년도 이때부터 만들었어요. 이제 카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 고틀링급 구축함을 카피한 이 루다를 무려 17척이나 만들었어요. 어쨌든 17척을 만들면서 뭔가 기술은 좀 축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한 포밖에 없는 그런 군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포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실크원 미사일이라고 이런 이제 아주 구형의 함대함 미사일이 나오니까 그걸 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함대함 미사일도 갖다 붙인 이런 군함을 만들었지만, 일단 덩치는 커요. 이제 오사급, 코마급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덩치는 크지만 완전히 전근대적인 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군함은 왜 미제놈들처럼 버튼 누르면 포탄이 안 나가냐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군이, 아니 이님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셈? 그냥 손잡이 돌려서 쏘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구형이니까 손잡이 돌려가지고 이제 한 포 이렇게 세우고 또 돌려서 한 포 제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제 탁 버튼 누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자동화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군함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제 현대전에 쓰냐 라는 생각을 중국 해군의 아버지 류화칭 제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대화된 군함 좀 갖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러는 이 도련선 장악을 위한 대형 구축함이 필요하다라고 1990년대 이제 생각을 하고, 류화칭 제독님이 중국 선박과학연구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루다급 저걸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루후급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냥 그거 쓰시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루다급을 살짝 개량한 052급이라고 루후급을 만들었는데, 그거나 비슷해요. 그건 미국 부품 못 받아서 망한 거잖아. 그리고 5,000톤도 안 되는 군함 가지고 뭘 하겠냐. 못해도 6, 7,000톤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몰라요? 그 정도 사이즈 배 지으려면 가스터빈이나 디젤 성능 좋은 걸로 가져와야 되고, 레이더랑 무장도 있어야 되는데 천안문 터지고 나서 지금 죄다 수입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류화칭 제독이, 아니 이게 좀 도와줬더니 계속 말대답이네. 자, 그럼 선택해라. 구축함 만들래? 수용소 갈래?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구축함 만들어야죠. 근데 기대는 마세요. 지금 있는 기술로 할 테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고는 신형 구축함 만들기로 합니다. 자, 이때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엔진, 가스터빈 엔진도 가져오고 해서 아주 이제 가속력 좋은 그런 군함 만들려고 했는데 89년도에 천안문 사태 터지고 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이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이 무기의 무기 체계의 부품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스터빈이 있어야 이제 군함이 급가속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제재까지 그까이 거 뭐라고 하면서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조력자가 있어요. 그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엔진은 좀 어렵고 레이더랑 전투체계, 소나, 무장까지 전부 패키지로 해드릴게요. 돈만 넉넉하게 주숑 이렇게 하는 그런 봉주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중국이 근데 너네 그 섬 반동놈들한테 배 팔았다는데 상도덕도 없냐 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시끄럽고 그냥 돈이나 줘, 우리 돈 좀 다 해줘 무슈 이렇게 된 거예요. 프랑스죠. 당시 프랑스는 우리 한국의 현대중공업하고 경쟁을 해서 현대중공업의 울산급 하고 경쟁해서 이겼죠. 그게 바로 이제 라파에트급 해서 대만에다가 캉딩급이라고 하는 군함을 수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대만하고 중공하고는 완전히 지금 뭐 적 아닙니까? 대만에게 지금 라파에트급, 캉딩급 팔고 있으면서 이 중공에다가 군함 다 지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가스터빈 엔진 같은 건 없으니까 엔진은 그냥 기존에 썼던 거, 그 전기 터빈 그거 그냥 그대로 써라. 과거에 이제 소련에서 기술 받아온 거, 우리 그 기린급 구축함에 썼던 그 전기 터빈 아니습니까? 그 전기 터빈 그대로 써라. 어쩔 수 없다. 엔진은 없다. 근데 나머지 레이더, 전투체계, 소나, 무장 전부 패키지로 우리 다 만들어줄게. 돈 줘. 돈 주면 우리 다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때 얘들은 대만에다가 미라지 전투기 팔고 캉딩급 군함 팔고 이렇게 하면서 적국인 중공에게도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정말 상도덕 없지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력 현대화 서막을 알린 051B 선전함이 등장했습니다. 1998년도인데요. 선전이 이제 중국 최초로 개방한 그 도시인 선전 그 이름을 땄지요.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죠, 선전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름을 따서 상징적으로 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만재 배수량은 6,100톤 큽니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한 600톤 정도 더 크니까 꽤 크죠. 길이는 155m, 폭은 17.2m입니다. 큽니다. 추진기간은 이제 가스터빈 못 구해가지고 그냥 전기터빈입니다. 최대 속도는 31노트, 승조원은 250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스터빈이 없다 보니까 가속 성능이 아주 느려요. 천천히 이제 가속이 되는데 그래도 속도 다 붙이면 31노트까지는 갑니다. 자, 승조원은 250명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무장은 뭐냐? HQ-7 대공 미사일. 자, 그러니까 여기 함포 있고요. 함포 위에 뭐가 있죠. 여기 이제 HQ-7.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크로탈이라고 하는 그 단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제원상으로 한 7km 날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5km 정도. 그래서 대공 미사일 8발. 그리고 여기 사각형 또 있습니다. 여기 대함 미사일이에요. YJ-83, 이제 ing지-83이라고 하는데 이 대함 미사일 16발이에요. 사정거리 한 200km 아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해성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함대공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는 대공 미사일이 다 성능이 좋고 해가지고 방공 능력이 좋아야 되고 또 저거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걸 요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크로탈 미사일이고 사정거리 4km, 5km밖에 안 날아가는 거 이거 8발만 있으니 이거 가지고 바다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군함에 무장이라고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250명이 운용을 하는 것이죠. 비효율의 극치죠. 이제 이런 걸 이제 프랑스가 만들어줬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최초로 현대화된 군함, 대공 미사일이 붙어 있는 군함.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래서 중국 남해 함대 이런 데서 이제 이 관함식 같은 거 하면 항상 선두에 선 이 기함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 해군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051C 뭐 이런 거 나오고 052C 이런 거 나와서 이제 중국판 이지스함 이제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뒤로 밀려요. 결정적으로 054A 이게 딱 나오면서 호위함인데 4,500톤밖에 안 되는데 이
선전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 이걸 이렇게 250명이나 들어서 대공미사일 4kg짜리 5kg짜리 이거 8발밖에 없는 이걸 가지고 바다에 어떻게 나가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등장 15년 만에 장비 목록에서 해제해버립니다. 2015년이에요. 그래서 나름 기념비적인 배였는데 아깝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해군 장비 목록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해상박물관으로 쓰겠다. 그래도 이제 아주 기념비적인 군함이니까 또 15년밖에 안 썼으니까 이걸 뭐 벌써 잘라서 버리고 이러기는 아까우니까 아마도 선전에 거기에 민스크 있는 그 옆에다가 해상박물관 쓰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배는 우리는 기념비적이야. 우리 현대화의 상징이야. 그래서 15년 만에 이렇게 잘라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이거 다시 개수해서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자. 우리 이제 돈 생겼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개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의 대공사 끝에 지금 돌아왔어요. 화려하게 돌아온 051B입니다. 모든 것이 환골탈태했어요. 자, 아까 달랑 4km, 5km밖에 안 날아가던 그 크로탈 미사일 갖다 붙였던 것을 수직 발사기를 갖다 붙여서 HHQ-16 그러니까 이제 이건 40km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이죠. 이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방공 능력 가졌죠. 그리고 타입 382 패사 레이더 이제 이걸 갖다 붙였어요. 이제 회전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패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탐지거리 한 250km 돼요. 그리고 동시교전 능력도 한 10개 정도 동시교전 할 수 있어요. 아주 이제 방공 능력 좋아졌죠. 그리고 이겁니다. 대한미사일 아까는 이제 인지 83 대한미사일 아음속 순항미사일이었는데 이건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가 무려 400km 날아가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속도가 마 2.5에서 마 3 정도 되는 그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무려 16발이나 갖다 붙였어요. 16발. 그리고 이제 아까 CIWS 최종 요격체계 이거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타입 1130 CIWS를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두 개를 갖다 붙여서 양쪽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이제 요격하는 30mm 기관포 시스템을 양쪽에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까모프 32 대잠 헬기 쓰다가 그 이제 허접하다 해서 Z-20 중국 국산 대형 헬기죠. 그 대잠 헬기. 그리고 신형 예인 소나 또 신형 함수 소나 대잠 능력 확충하고 대공 공격 완전히 대잠 대공 대함 능력 모든 것을 완전히 일신한 환골탈태형을 5년 만에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 이건 우리 현대화의 상징이니까 이런 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주력으로 쓸 것 같습니다. 전투함 개량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뭐 중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건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개량해서 정말 탈퇴환골시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배를 지금 이제는 문제는 가스터빈이 아니라서 가속력이 느린 거 증기터빈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무장 센서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이 아시아에서는 정상급의 그런 무장과 센서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이런 개량하는 과감함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지만 좀 기대는 좀 해보고 희망을 가져본다면 역시 이것도 까보 중이라서 까보니까 그 성능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